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추석은 잘 지내셨죠? 요새 날씨에 기온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감기에 조심해야 될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영상 5도씨였고요. 지금 현재 낮인데 지금 한 2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온차가 이게 크니까 이 환절기에 감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독감 예방 주사를 그 회사에서 맞았는데 이 호전 반응이 생겼는지 오히려 몸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제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막 버전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좀 답답함이 좀 해결이 되시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옵니다. 이 겨울은 이 디젤 엔진의 적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네요. 그 겨울에는 이 디젤 엔진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벌써부터 그 엔진의 음이 좀 약간 우렁차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엔진의 그 소음이 약간 이제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RPM 헌팅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젤 엔진은 RPM 헌팅 현상이 좀 잦은 그런 엔진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이 디젤 엔진은 RPM 헌팅 현상, 그러니까 RPM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좀 과하게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자주 보이게 됩니다. 가절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거의 없고요. 제가 이 디젤 엔진을 몰아보니까 이 겨울철 실외에 영하 10도씨 이상 되는 그런 기온에서 장시간 주차하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동을 킬 때는 가끔 가다가 이러한 RPM 헌팅 현상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RPM 헌팅 현상이 왜 생기나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정비사님들께도 한번 뭐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공통점은 다 있더군요. 일단은 그 내연기관 쪽에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인젝터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젝터에 때가 껴서 연료가 제대로 분사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헌팅 현상이 생긴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연료 조절 밸브에도 이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상당히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또 스로틀 밸브라고 있어요. 스로틀 밸브는 우리가 이 악셀을 밟을 때 그 엔진의 공기의 그 압력을 높여 조절해주는, 그리고 엔진의 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밸브라고 하는데, 그 밸브에도 때가 낄 경우, 그러니까 카본 찌꺼기나 이런 것이 낄 경우에도 이 RPM 헌팅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RPM 헌팅 현상은요, 좀 그 원인이 방대한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인젝터에 때가 꼈을 경우, 그리고 연료 조절 밸브 IMV에 때가 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스로틀 밸브 엔진의 공기의 압력이나 그 공기의 유량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밸브에 때가 꼈을 경우에도 이것이 RPM 헌팅 현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젝터, IMV가 연료 조절 밸브,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에 때가 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때, 찌꺼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결론은 이 부품에 이 카본 찌꺼기 같은 것이 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RPM 헌팅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부품에 때가 낄까요? 그 정비사님들에게 대부분 질문을 하면은 세월이 흘러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부속품에 카본 찌꺼기가 낄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급가속을 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차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셔야겠어요. 그 일반적인 주행, 급가속을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는 그러한 운전 패턴을 유지하셔서 이 카본 찌꺼기가 그 이러한 부속품들의 그 기능에 오히려 해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운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연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카본 찌꺼기가 그만큼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악셀을 쌩쌩 그냥 과하게 밟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게 되면 카본 찌꺼기가 이런 부품들에 끼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급가속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동차 수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또 내연기관 쪽에서 한번 더 얘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박백일 면장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열을 해야 이러한 그 RPM 헌팅 현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예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열을 하는 것은 장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엔진 오일이 바닥에 가라앉았으니까 엔진이 가동함으로 해서 그 엔진 오일이 엔진 전체에 순환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엔진 오일이 순환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 이 엔진이 제대로 이제 고장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 RPM 헌팅 현상에 이 예열을 접목하시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결과 이 또 압력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력은 이 엔진이 그 워밍업 하면서 예열을 하면서 4개의 실린더 안에 압력이 골고루 제대로 차서 작동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압력이 모여질 때까지 예열을 해주면 이러한 RPM 헌팅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예열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디젤 엔진의 그 겨울철 예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젤 차량은 가급적 겨울에 실내 주차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제일 그 안정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내연기관 쪽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그 전압 쪽과 연관된 그런 RPM 헌팅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이코녹스에도 RPM 헌팅 현상이 가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떤 그 전문가 구독자님께 이제 물어봤더니만 그 전문가 구독자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댓글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댓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디젤 엔진은요, 이 겨울철에 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 RPM 헌팅 현상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디젤 엔진의 경우 이 디젤 엔진은 겨울철 냉간시 시동이 걸릴 때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2배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겨울철 냉간시 배터리의 힘을 가솔린 차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그 전력을 끌어들이면서 이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갑자기 2배의 전력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배터리에서 전력을 제대로 갖고 공급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RPM이 이제 헌팅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예열을 하고 나면은 1000rpm 정도로 이제 내려갑니다. 1000rpm 정도를 내려가서 이제 공조장치를 이제 키거든요. 저는 보통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 이제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0rpm 이하로 예열이 됐을 때 제가 이 공조장치를 키게 되면요, 다시 rpm이 1000rpm으로 올라가더군요. 이제 그러한 것을
연관돼서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엔진이 그 RPM 회전 속도는 그 배터리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전력 양과의 그 관계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코넉스에는 그 ISG 스탑앤고라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오토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스탑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 이코넉스에는 AGM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AGM 배터리는 보통 이런 오토 스탑 기능이 있는 차들에는 대부분 이제 AGM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G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막 그 유리 섬유로 만든 그 전극판으로 이제 접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유리막 섬유의 그 유리 섬유의 그 특징은 말이죠. 이 전류의 이동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이동이 상당히 빠르니까 이 겨울철 디젤 엔진의 그 시동을 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시동을 잘 걸리게 해주겠죠. 전류의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 전류가 빠른 속도로 이제 공급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력이 과하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뭐든지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이젠 배터리가 이제 전력을 과하게 공급함으로 해서 오히려 RPM 현상이 그런 것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RPM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분들은 이 RPM 헌팅 현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캐퍼시터라는 그런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이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전압 안정장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압을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전압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캐퍼시터를 설치하면은 이 전류를 그 일정하게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그 RPM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캐퍼시터를 이제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냉간시에는 이 배터리에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크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세요. 저항값이 크다는 것은 그 배터리에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힘이 없으면 그만큼 이제 전력을 엔진에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해주니까 RPM 헌팅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저항값이 많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배터리가 힘이 없는 계절은 보통 겨울철이죠.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이 AGM 배터리를 AGM 배터리가 있음으로 해서 시동은 잘 걸리겠지만 이 캐퍼시터가 이 AGM 배터리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해서 그 전압을 균등하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캐퍼시터를 장치를 장착하면 겨울철에 RPM 헌팅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블랙박스를 항상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이 블랙박스가 이제 계속 먹는 그 전력의 양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여름철 같으면 괜찮겠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그 힘을 계속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력의 소모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조 배터리까지 이제 설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캐퍼시터와 그리고 보조 배터리 두 가지를 설치하게 되면 RPM 헌팅 현상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러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수명이 보통 1.5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배에서 3배까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에이젠 배터리는 재충전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그런 수명 측면에서도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 여러분들 RPM 헌팅 현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캐퍼시터라든가 아니면 보조 배터리 같은 것을 설치하시면 이번 겨울 RPM 헌팅 현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연기관 쪽에 그 원인을 보면 그 상당히 많은 방대한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미션과의 그 트러블 문제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또 생각이 났네요. 그 미션 오일을 그 제때제때 갈아주는 것도 그 RPM 헌팅 현상을 상당히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차주들이 10만 킬로 정도가 넘어서 RPM 헌팅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 보면은 인젝터 아니면 미션 쪽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이 미션으로 인해서 RPM 현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보면 미션 오일을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RPM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엔진과 미션의 변속이 제때제때 그 시간 타이밍에 맞지 않게 이렇게 조절이 될 때 이런 RPM 헌팅 현상도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션 오일 제때제때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정비사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6만 대, 7만 대 사이에서 6, 7만 킬로 사이에서 갈아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미션 오일을 갈아주면요, 미션에 또 때가 낀 상태에서 미션 오일을 갈아주면 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션을 제때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내 주행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한 4만 킬로대에서 미션을 한번 갈아주시고, 뭐 정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한 6만에서 7만 킬로 정도면은 그때마다 미션 오일을 갈아주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차량 관리를 잘해서 돈이 새어나가는 일을 가급적 적게 하는 그런 현명한 그 차량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별 도움이 되는 말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음에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는요, 그 요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디젤 차를 구입하면서 제일 생소했던 것이 바로 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그러니까 뭐 유튜버 검색하니까 요소수 넣을 때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제품 선택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제품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